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박영수 특검의 위법성에 대한 마지막 강의로 박영수 특검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래 박영수 특검은 언론에 종종 등장하고 있죠. 구인장을 집행하기도 하고 또 법정에서 직접 구형을 하기도 하고 마치 진짜 검사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박영수 특검이 현재 법정에 나가서 공소유지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1회로 허위 공문서에 의해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하는 강의를 했었고, 제2회에서는 박영수 특검의 공소 제기가 무효인 법률적으로 무효인 이유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제3회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1회와 2회 강의를 듣지 못한 분들은 그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강의를 끝까지 완주했다고 해야 하나요? 끝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댓글로 인증을 올리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1, 2, 3회 이 박영수 특검에 관한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듣게 되면 국민 여러분이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연결고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힌트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박영수 특검은 과연 언제까지, 이 박영수 특별검사 하니까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서 자꾸 사람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것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지금도 그것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면서 법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22일 그때 공포되고 시행된 줄여서 박근혜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그 박근혜 특검법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 박영수 특별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특검법이 만들어낸 국가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박영수 특검을 생명체의 비유를 해보게 되면 그것은 박근혜 특검법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박근혜 특검법에 의해서 사망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영수 특검의 존속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방금 생명체에 비유했을 때 박영수 특검이 언제 사망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다룰 내용을 법률이 쭉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논의하는데 미리 알아두어야 할 그러한 법조문들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특검법이 설치한 이 박영수 특검
특검이 정상적으로 존속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률이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서 존속하는 기한, 그것을 가리킵니다. 박근혜 특검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법률을 직접 찾아볼 때 혹시 국가 법령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대법원 혹은 국회 이런 데서 찾아볼 때 이 법률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기도 하였지만 다시 한번 그 완전한 명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이 2016년에 제정 공포되고 시행된 그 박근혜 특검법의 완전한 명칭입니다. 이 박근혜 특검법 제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그 특별검사를 설치하기 위한 제일 처음에 규정되어 있는 그 법률 조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1항의 문장에서 보면 그 제일 끝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흔히 준비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이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박범계 위원입니다. 박범계 위원은 이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특별검사가 그 임명돼서 활동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그때부터 이 준비기간이 그 기산점이라고 그러죠. 그 20일을 계산하는 첫날, 그것을 기산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1일 특별검사가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연합뉴스가 보도한, 이 나온 것은 2017년 3월 6일입니다. 이 내용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문 속에 있는, 그러니까 특검 자체가 밝힌 내용이라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12월 1일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인데 박범계 그 국정조사를 할 때는 위원이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국회의원이죠. 그 박범계 위원이 이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첫째, 이 특검법 제9조 제1항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포된 법문 그대로 효과를 발생합니다. 설령 박범계 위원이 이 법률안을 소개하면서 수사기간에도, 이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조문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법률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은 단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렇다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라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준비가 되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문맥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가 되기 전에는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비로소 직무 수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제9조 제2항에서 또 박범계 위원의 주장이 틀렸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제2항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수사기간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면 분명해지죠. 준비기간이 다 끝난 20일이 경과되고 그 다음 날부터 수사기간을 산정한다. 수사기간 70일을 계산한다. 그러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준비기간에는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분명해졌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유념해 둘 것이 하도 이 박영수 특검이 법률을 자주 위반하고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만일 이 준비 기간에 수사를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고 그때 했던 수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게 역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첫 번째 단계가 제9조 제1항에서 준비기간 20일 이것을 규정했고, 제9조 제2항은 이제 수사기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조문을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다 몇 조에서 규정하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면은 얼른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제1항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활동을 시작해서 20일이 지난 뒤에 그 2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70일 동안 수사를 하는데, 그것은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은 이번 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다룰 수 있는 사건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는 그야말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인지한 모든 범죄 사건을 다 수사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이 특별검사는 사실은 박영수 씨가 검사가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과거의 검사였지만 지금은 변호사일 뿐입니다. 개인 사업자 변호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 박근혜 특검법에서 특별히 이러한 그 법률을 가지고 그에게 마치 검사처럼 수사하고 공소제기하고 공소유지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법률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수사기간이 70일이다. 그러면 70일이 지나면 수사하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이고, 그러면은 무엇을 수사할 수 있는가?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특검법 제2조에서 14가지의 그 의혹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15번째는 형사소송법상 그와 관련된 것들, 그러나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만 독자적인 의혹 사건은 14건이죠. 바로 그것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할 것이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라고 하는 검사 취급을 하는 가짜 검사인 것입니다. 검찰 특수부 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1항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저 며칠부터인지 바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박영수 특별검사 자신이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밝힌 내용을 소개하죠. 2016년 12월 21일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1일부터 70일을 계산하면 되겠죠. 이 특검법이 규정한 박영수 특검의 임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016년 12월 21일부터 70일 이내에, 여기에서 또 하나 유의할 것이 70일까지라고 하는 것하고 70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3월 달에 2017년 3월에 박영수 특검이 언론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번번이 이 특별검사는 최장 120일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대단히 그 공무원으로서 비애국적인 그러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이 특검으로 봉직하는 동안, 그동안은 공무원으로 취급되니까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릇 공무원이란 어떻게 하면 더 국민으로부터 형성되는 예산을 적게 쓰고, 그러면서 전체 국민의 공존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구현하도록 내가 노력을 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법이 70일 이내라고 했을 때는 법은 될 수 있으면 더 짧은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상당히 고액의 보수를 받았죠. 그런데 이들은 70일까지, 될 수 있으면 70일을 딱 맞춰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자세가 애초에 글러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해두는데, 공무원들은 좀 더 애국심을 가지고 근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의 임무 첫째가 12월 21일부터 70일 이내에 이 같은 법 제2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14가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의무입니다. 수사를 그 14가지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 수사를 완료한 뒤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박영수 특검에게 부여된 이 법률의 의무입니다. 그러면은 이 임무를 완수하든지 혹은 하지 못하든지 하면서 박영수 특검은 그 정해진 기한 때문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든지 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임무를 수행해서 만료되든지 이와 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 원칙이 그대로 시행이 되었을 때 이 박영수 특검은 언제까지 존속하고 언제부터 이 기관이 해체되는가 하는 데에는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수사를 다 완료하고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가 되겠죠. 이게 가장 보통 수사관으로서는 가장 그 정상적인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날이 있겠죠. 그리고 법률이 규정한 대로 12월 21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박영수 특검이 존속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70일이 되는 날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공소를 제기한 때 만료됩니다. 만일 그 최장기간인 70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하면은 그때 이 박영수 특검의 그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죠. 일단은 왜냐하면 수사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박영수 특검은 공소유지라는 직무 수행을 위해서 그 직무 범위가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무 범위가 변경되게 되면 이 특검을 유지하는 데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되죠. 국익이 덜 소모되는, 그러니까 국익이 더 커진다고 할까요? 국가의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시간을 다투어서 바로 이 수사 및 공소 제기의 직무에서 공소 유지의 직무 쪽으로 넘기면서 특검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하게 됐을 때는 박영수 특검에게는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특검법 제17조 회계보고 등이라고 하는 규정으로 이때는 회계보고가 중간 회계보고로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 제기일까지의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소제기를 하고 나면 특별검사의 직무는 공소유지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박근혜 특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하는 이 마지막 공소유지의 직무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검사는 이 공소유지를 얼마 동안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특검법 제10조 재판기간 등이라고 하는 법조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항입니다.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 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 사실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조직입니다. 국회가 걸핏하면 특별검사를 만들어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가장 무서운 검찰이 특별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특검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그 국가 사법경찰작용, 사법검찰작용을 하는 이 조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고 기소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바로 국가의 소추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그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이제 형사 사건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민사 사건은 원고가 있죠. 그런데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그것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가 수사하고, 그리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이것이 정의를 지키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아닌 경찰이 이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경찰이 지금 그런 것을 조금씩 나눠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은 정부, 행정부의 하위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어떤 강제를 하고 또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했던 일들을 잘 돌이켜보면 그것이 대부분 경찰과의 관계에서 발생을 했지, 검찰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은 오히려 드문 편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가령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아도 검찰의 지휘를 받는, 지휘 감독을 받는 사법경찰관리가 어떤 인권 침해를 한다든지, 또 법적으로 지켜야 할 선을 넘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오히려 많았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순사에 대해서 인상이 굉장히 나쁘죠. 그것도 물론 어떤 편견도 있고 선입견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은 것은 그들이
독립된 사법 절차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거의 한 반은 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고 싶어 하고, 또 때때로 특별검사를 만들어서 검찰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경험해 보았듯이 국회의 손발 노릇을 하죠. 그리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회가 그 특별검사가 원하는 법을 만들어주고 고쳐주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것은 대단히 끔찍한 법 파괴 현상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는 어느 날 정말 알코올이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와 이 특별검사, 그리고 가끔은 검찰들에게서조차 금지되어 있는 법의 확장 해석, 그리고 유추 해석 같은 것이 무절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난해와 올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리고 용서해서는 안 되는 독재의 전주곡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무슨 경제공동체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런 법적으로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사람을 혈연으로 해서 부모 자식 간에 공동책임을 물리고, 그리고 부모나 자식이 다른 한 편을 위해서 대신 처벌을 받고 이러던 것이 과거의 폐습이죠. 그것을 극복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혈연도 아니고 어떤 돈으로 연결된 관계를 공동책임을 묻겠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또 아주 근래에 일어난 일로서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일이 있죠. 그 죄질이 어떻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 감정이 어떻든, 그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째서 남편이 군인이면 부인도 군인으로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법을 정말 상식을 넘어서서 고무줄처럼 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확장 해석이 거의 좀 양식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은 무법천지다 할 정도로 그렇게 유추 해석과 확장 해석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는 내 편도 없고 내 편도 없습니다. 법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는 것에 편가름을 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른 것은 비록 내가 미워하는 사람, 못마땅해하는 사람에게 이로울지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특별검사의 직무를 길게 유지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의 직무기간을, 그러니까 공소유지 기간을 가능하면 줄여보자 하는 고민을 해서 바로 이 법조문을 만든 것이다. 특검법 제10조 제1항을 이렇게 풀이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만들었을 때도 역시 또 다른 그 사심, 리걸마인드가 척박한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좋게 해석을 해보면 그 비정상적인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길게 하게 되면 검찰이 무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기간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풀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규정으로 인해서 국회는 사법권을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회가 이 조문을 만들므로 해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법률은 위헌 법률이며 당연 무효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특별검사에게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헌법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주권자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법조문은 무엇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달라지면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 법률이 얼마나 그 적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는지 하는 것들은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주의를 기울여서 다시 머리를 젊게 하고, 그리고 아주 파워풀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좀 배우고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특검법 제11조 사건의 처리보고, 이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제2조 각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지금 한 가지 나왔습니다.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그 다음에 및, 영어로 치면 and라고 해야 될 텐데,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률이 그 특별검사에 관한 그 기본법이라고 할까, 일반법이라고 할까, 그런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2014년에 제정된 그 법과 똑같은데 꼭 한 군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쉼표입니다. 쉼표 한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에 제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여기에서도 사건의 처리 보고를 규정합니다. 특별검사는 담당 사건에 대하여, 물론 제2조의 사건하고 담당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2014년에 제정한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가지고 앞으로 언제라도 어떤 사건이라도 특별검사를 설치해야 되게 되면 바로 이 법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검사가 담당할 사건을 추상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저 담당 사건, 국회가 수사를 할 것을 의결한 담당 사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의 일로 친다면 온로비 사건이었다고 하면 국회가 온로비 사건을 수사하라고 의결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내곡동 사저 사건, 그렇다면 그것을 국회가 의결하면 역시 이 규정으로
그냥 특별검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의 그 특검법이 상설특검법이다. 그러니까 틀과 같은 것이죠. 어떤 것을 모양을 찍어내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특별검사를 설치할 때마다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 집단들이 다투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하는 일들을 그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 담당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박근혜 특검법은 이번 딱 한 번만 쓰는 특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조에서 1호부터 14호까지 이번 특별검사가 다룰 수 있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놓은 것이죠. 물론 그래봤자 전부 의혹사건, 범죄도 아니고 의혹사건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설특검법 제12조에서는 그 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것이 현재 박근혜 특검법의 첫 번째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다음에 쉼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그 다음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 부분은 읽는 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 하면은 박근혜 특검법 제11조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A라고 했을 때 A, 그 다음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B, 그 다음에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가 C. 그래가지고 쉼표가 없는 바람에 A, B, and C가 돼서 이 특별검사가 보고를 3번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은 똑같이 봤을 때 A, 그 다음에 B and C 해서 2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 상설특검법의 규정이 합리적입니다. B라고 하는 것은 공소를 제기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이죠. 그렇다면 공소를 제기했으니까 확정 판결이 나왔겠죠. 이 두 개는 시간차를 두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 and C라고 하는 둘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번 박근혜 특검법 제11조는 A 다음에 쉼표를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3번 보고를 하도록 되고 말았죠. 그러면은 그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쉼표가 들어가 있는 그 조문에 의해서 2번만 보고를 하는 것이 어째서 옳으냐? 그것은 그 회계보고 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간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건의 처리 보고는 공소를 제기했을 때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그 쉼표를 빠뜨린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입법 기술상 조금 생각이 좀 좋지 않은 수준이 낮은 그러한 조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번 사건은 박근혜 특검법에 의해서 설치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번 이 제2조의 14가지 의혹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쉼표가 없는 법조문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두 개가 서로 다르니까
만약에 특별검사에 관한 규정 중에 박근혜 특검법에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규정이다 하는 것이 상설특검법에 있다면 그 규정 역시 원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번 보고를 하는 것이 옳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와 같이 특별검사가 임무를 띠고 있고 3가지 임무를 띠고 있고 또 보고 의무가 있고 그리고 특별검사는 특검법 제17조에서 회계보고 등이라고 해서 역시 회계에 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검사는 그러면 언제 퇴직하는가? 지금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경우에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는 특검법에서 퇴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특검법 제14조 제4항 특별검사 등은 제11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 당연히 퇴직한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제11조에 의한 보고서입니다. 방금 보았던 쉼표가 빠진 사건의 처리 보고, 이 보고서를 3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첫째, 공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을 때 보고서를 내고 퇴직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공소를 제기했을 때 보고서를 내고 퇴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됐을 때 보고서를 내고 퇴직하게 되겠죠. 역시 이렇게 보더라도 쉼표가 빠진 건 잘못됐네요. 그렇죠? 공소가 제기됐을 때 지금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을 때와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양립되지 않죠.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소를 제기하고 나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양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소를 제기하고 나서 보고서를 내고 퇴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모순되게 법률을 단지 쉼표 하나가 빠진 것으로 법률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든 제14조에 의해서 바로 이 11조에 따라 방금 이야기한 3가지 경우 그 중에서 물론 여기서 정해놓긴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2번째 공소를 제기했을 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퇴직하지 않는다. 이렇게 빠지게 되는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제11조에 따라서 보고서를 제출한 때입니다. 보고서는 제17조 회계보고 등에서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건의 처리에 대한 보고서 그것을 냈을 때 퇴직을 하게 된다. 근데 이 특별검사가 퇴직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근혜 특검법 부칙, 여러분이 법률을 볼 때는 부칙까지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의외로 부칙에서 그 법률 전체를 아주 바닥부터 뒤집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특검법 부칙 제2조는 유효기간을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법은 제14조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4조 4항이 방금 소개한
11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이 박근혜 특검법이라고 하는 특검법 자체가 효력을 잃고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박영수 특검이 언제까지 존속하는가, 그가 언제 퇴직되었는가를 밝히게 되면 그때 이후로는 이 법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퇴직 시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두고 이번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을 경우, 앞에서는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죠. 이때도 물론 그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때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아니고 공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애국심을 지닌 자라면, 그리고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본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이 특검의 유지를 될 수 있으면 빨리 목표 달성을 하고 축소하고 해체해야 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게 됐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해서 그 수사기간이 만료되게 됐을 때, 그때 특별검사는 이 경우에는 공소유지는 이제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겠죠. 공소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박근혜 특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중에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유지 이렇게 있는데,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에서 공소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는 데에서 그 직무가 끝나죠. 이제 공소유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별검사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박근혜 특검법 제11조 사건의 처리 보고 가운데 두 번째 사항인데 이렇습니다.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특별검사는 언제 퇴직하는가? 이것은 역시 박근혜 특검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에도 제17조 회계보고가 아니고 제11조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입니다.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러면 이 특검법, 박근혜 특검법이 역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박영수 특검이 정상적으로 이 법이 정해놓은 그 원칙에 따라서 직무 수행을 하고 그 임무가 종료되는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퇴직하게 되는 그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정상적이 아닌 이례적인 그 존속기한의 만료, 이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죠.
이번에는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특검법 제9조 제3항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죠. 법률에서는 그 요건을 구비해야만 그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하는 첫 번째 사유, 법조문에 보면은 그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죠. 그 제2항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2017년 2월 28일까지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통령에게 그 기간 연장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사유로는 특별검사가 2017년 2월 28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할 수 없다. 이러한 사유가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 요청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근혜 특검법 제9조 제4항입니다.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은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이라고 하면 수사기간 만료가 2017년 2월 28일이죠. 그때로부터 역산, 거꾸로 헤아려서 3일 전으로 하게 되면 2017년 2월 25일 0시부터 2월 25일 24시 00분 직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사유를 수사를 완료할 수 없다든지 지금의 경우에는 없다는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또 언제까지 통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 제4항 뒷부분에 그것이 있는데 이 보고 및 승인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수사기간 만료가 2017년 2월 28일이니까 2월 28일 이전에 승인하는지 혹은 승인하지 않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 딱 한 번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단지 요식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날 소리고요. 자, 이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승인해 줄 것이다 하는 기대도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그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의를 할 것은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30일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승인을 받지 못할 때 이것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법률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그르칠 수 있게 되죠. 지금 이 연장 요청을 할 때 2017년 2월 28일 이내, 법에서 이내라고 했으니까 수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청을 했죠. 그렇다면 특별검사는 대통령에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공문서를 보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연장 요청을 하는 그 시점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2월 28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승인을 안 해주더라도 결국은 수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2월 28일부터 다시 30일의 그 여유를 더 확보해서 좀 더 수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 그대로 최대 기간이 2월 28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특별검사는 기간 연장 요청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수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 대통령이 불승인을 하게 되면 수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특별검사가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임무 수행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특별검사로부터 그 임무를 걷어들여서 다른 공무원에게 넘기도록 이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특검법 제9조 제5항의 사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5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그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사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라고 했으니까 2017년 2월 28일로부터 3일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검법 제9조 제5항에 의해서 사건을 인계하게 되면, 그러면 이 직무가 변경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때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담당, 이것은 특별검사가 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정말 공소유지를 이 경우에 인계를 한 다음에 공소제기를 하고 나서 공소유지를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상호 의원이 확인을 해줍니다. 우상호 의원이 이 박근혜 특검법 개정안을 박근혜 특검법을 내놓으면서 그 2016년 11월 16일쯤에 비용 추계서를 요청을 합니다. 이 비용이 예산이 소요되는 법률안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상호 의원이 그 요청을 하고 국회 예산정책처 법안 비용 추계 1과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의원의 그 비용 추계서 의뢰하는 그 문건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소유지에 따른 최소 인원을 유지해야 된다.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지만 이것을 하나를 끊어놓고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 3개월, 2심 2개월, 3심 2개월 등 총 7개월 동안 공소유지를 위하여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인계를 할 경우에는 재정 소요가 예상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그러니까 그 70일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우상호 의원도 재정 소요를 제외했습니다. 비용을 전혀 책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특별검사는 공소유지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비용을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확인이 되었죠. 이렇게 사건을 인계하게 되면 특별검사는 더 이상 그 사건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사도 계속할 수 없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고 공소유지도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 인계하는 경우에 이 권한이 직무를 수행할 그 권한이 전부 넘어간다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검법 제9조 제6항입니다.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계받은 사람은 첫째, 수사를 할 수 있고 둘째,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셋째,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여기에 특별검사는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계를 했을 경우에도 사건의 처리 보고는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의 처리 보고 역시 특별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바로 이 직무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 이 사건의 처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냐면은
그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이 사건을 인계한 때에는 이 검사장이 수사를 완료해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데, 그 어떨 때 보고를 하느냐. 첫째, 그 수사를 하다가 이제 인계받은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를 하다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이때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 인계를 받은 사람이, 즉 검사장이 공소를 제기했을 때 역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시 특검법 제11조에 쉼표가 빠졌기 때문에 이 보고를 3번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10일 이내에 이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보고 등도 역시 이 인계받은 검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대한 보고, 이것을 특검법 제17조를 준용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이것이 특별검사가 할 것이냐 하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는 특징적으로 회계보고의 그 보고기간 기산일,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고하는가 하는 것을 법이 사건 인계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의 주체가 특별검사가 아니고 인계받은 검사장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죠. 사건의 인계일이라고 하면 사건을 넘겨준 날인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회계보고 등을 한다면 특별검사는 거기에서는 보고할 게 없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제 그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이럴 때 이 회계보고, 비용 지출, 활동 내역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그 경우에는 이제 모든 업무 관련 서류를 보고하게 되면 임무가 끝나니까 그 검찰총장에게 인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경우에도 역시 이러한 회계보고 등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그걸 승인해달라고 할 때 첫 번째 사유가 2월 28일까지 수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한 개 더 있죠. 그것은 2월 28일까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바로 이런 사유를 가지고 그 요청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첫째, 2017년 2월 28일 이내에. 둘째,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셋째,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고, 승인 요청 기한은 역시 그 박근혜 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서 그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를 2017년 2월 28일 이전에 특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으면 역시
그 공소제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경우에도 그 승인을 받으면 역시 1회에 한해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2017년 2월 28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한 연장을 요청한 때에 이미 앞으로 계속 이 사건을 붙잡고 있어도 2월 28일까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역시 그런 경우에 공무원이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의 불승인 결정이 나온 순간 바로 사건의 인계를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공무원의 그 태도이다. 이렇게 되겠죠. 법에 따라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특검법 제9조 제5항에 따라서 이 경우에도 특별검사는 그 사건을 수사기간 만료일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2017년 2월 28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역산해서 3일 이내에 인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역시 그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담당은 특별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인계받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인계받은 검사장은 사건의 처리 보고 의무가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용 및 활동 내역에 대한 그 회계 처리 등에 관한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특검법의 그 제14조에서 특별검사의 퇴직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특별검사는 11조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그리고 부칙 2조에 따라서 이렇게 특별검사가 퇴직하면 박근혜 특검법도 소멸한다. 그 효력을 잃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가 사건을 인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건을 인계하게 되면 특별검사는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고 공소유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퇴직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박근혜 특검법은 그럴 때 퇴직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박근혜 특검법을 제정하던 과정에서 국회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특검법 법률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16년 11월 이 검토를 담당한 사람은 수석전문위원 남궁석이라고 합니다. 안 제14조 제4항에서 특별검사의 당연퇴직 사유로 1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결정을 한 경우, 2번
공소를 제기한 후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역시 이걸 보더라도 11조에서 쉼표가 빠진 것은 오류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검사의 당연 퇴직 시기는 바로 이 법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하는 여부와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예산 집행 기관하고도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상설특검법에서와 같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한 때도 당연퇴직 시기로 추가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등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 및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것이 상설특검법 제14조 제6항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건을 인계한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특검법에서는 이것을 빠뜨린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명백한 입법의 불비입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는 자기 자신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자기의 능력 부족으로 사안이 많다고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인수책임이라는 것이 있죠. 14개의 의혹사건을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특별검사 자리를 사양했어야 하는데 하겠다고 들어가서 120명이 넘는 인원으로 막대한 비용을 가지고 쓰면서 긴 시간 가지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2월 28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기 어렵다. 그래서 30일을 더 달라. 그런데 그때까지 수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해서 당연히 30일을 더 줘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건을 인계하게 되면 그때부터 특별검사는 놀고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퇴직도 하지 않습니다. 그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기간을 물론 이제 특검법이 70일 이내에서 2월 28일로 정해놓긴 했는데 2월 28일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잘못된 것이 박영수 특검이 공소제기를 했다는 것이죠. 일부 공소제기를 하고 일부 인계를 하는 바람에 그냥 더부살이로 끝까지 옆에서 놀고 먹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되는 그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검이 사건을 인계할 때에는 반드시 퇴직을 하도록 법조문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없는 채로 둘 것이냐.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불승인을 한 것이 2월 27일이어서 단 하루 2월 28일까지만 있고 바로 퇴직을 하면 됐는데 끝끝내 퇴직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건을 인계한 특별검사를 퇴직시킬 것인가? 현재 입법이 불비한 상태에서.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4년에 만든 이 법률이 상설특검법이라고 그러한 별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특별검사에 관한 기본법, 특별검사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법률은 지금도 유효한 법률입니다.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상설특검법의 제14조 제6항을 원용해서 박근혜 특검법의 이 사건을 인계한 경우의 퇴직 규정이 빠져있는 이 흠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박근혜 특검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특별검사는 당연히 퇴직하고, 그리고 이 특검법은 그 퇴직하는 때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제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존속기한을, 지금까지는 법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별검사는 실제로는 어떻게 그 존속기한이 결정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는 그 정상적인 법에 따른 그 2월 28일에 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박영수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 2017년 2월 16일입니다. 그때 사유가 2017년 2월 28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박근혜 특검법 제9조 제3항에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특검은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달 말까지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장 신청의 이유로 들었다. 한국일보 2017년 2월 16일자 보도입니다.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는 무슨 동네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수사 대상은 애초에 법률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그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의 특별검사로 추천되고 임명된 박영수 특검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2월 16일에 이르러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이달 말까지 완료할 수 없으니 연장해달라.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반성이나 거기에 대한 사죄나 하는 것은 일체 없고 남의 탓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 야4당 당대표가 회동했을 때 그 추미애 대표가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15건의 수사 대상 중에 수사가 끝난 것은 단 4건에 불과하다. 15건이라기보단 14건이라고 해야겠죠. 그 중에 4건이 끝났다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2017년 2월 21일입니다.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서 내보낸 그러한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2월 21일 현재 단 4건밖에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쨌든 2월 28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할 수 없다. 박영수 특검의 무능으로 사건이 많아도 능력이 있으면 처리를 하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 것이고 일단 모든 책임을 그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승인 요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 요청을 한 것이 그것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근혜 특검법 제9조 제4항입니다.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이라고 법조문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일 전으로 콕 집어서 규정을 한 것이죠. 3일 전은 3일 전 날 이렇게 됩니다. 3일 전 날에 3일 이전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봐두어야 합니다. 법조문을 읽으면서 조사 하나, 단어 하나를 마음대로 빠뜨리고 집어넣고 해서 풀이를 한다면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이라고 하면 만료하는 날이 2017년 2월 28일입니다. 그러면 2월 28일 0시까지 만료하겠죠. 24시 00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역산을 해서 3일 전에 기간 연장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역산을 해서 3일 전으로 가면 2017년 2월 25일 0시 그리고 그 3일 전날이라고 하는 그날 전체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25일 0시부터 25일 24시 00분 직전까지 이때 연장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바로 이 시간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3일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별검사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기간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지만 그 이전에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17년 2월 16일 이같이 결정한 것은 2월 16일에 연장 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특검보는 특별검사법에 수사기간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특검법을 위반해서 2월 16일에 연장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법을 위반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 특검의 기간 연장 요청서는 바로 이 제출일을, 법이 정해놓은 제출일을 지키지 못해서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특검의 기간 연장 요청은 무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그것이 유효인 것처럼 다루어졌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유효로서 취급되어 왔습니다. 특검 자신도 법 규정이 단 하루를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특검, 그대로 용서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에 대해서 2017년 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지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2017년 2월 27일자 한겨레 신문을 참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불승인 역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연장 요청이 애초에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한 불승인 통지 역시 효력을 지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특검을 임명할 때도 그 허위 공문서를 대통령에게 보냈죠. 그래서 애초에 그 무효인 추천서에 대해서 그 지명을 한 것은 역시 무효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연장 요청 자체가 무효인데 거기에 불승인한 것, 그것 역시 무효가 되고,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도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도 법을 제 맘대로 풀이해서 제 맘대로 쓰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찌되었든 현실적으로는 무효인 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무효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승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승인이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특검은 위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그 첫 번째 위법행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특검 대변인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불승인 그 결정을 알린 다음에 그 언론사에 입장을 표명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서울경제 2017년 2월 27일.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끝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꽉 채워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한겨레 신문 2017년 2월 24일. 그러니 2017년 2월 16일 현재 박영수 특검은 2월 28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사유로 연장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그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 제출일을 준수하지 못해서 법적으로 요청서는 무효로, 요청서 제출은 무효로 되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그 연장 요청이 불승인 결정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그 앞의 사정을 그저 덮어두고 보더라도 결국은 연장 요청은 승인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러면 어떤 그 법적인 효과가 나오는가? 그것은 2017년 2월 28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불승인 결정이 나오게 되면 특검은 더 이상 수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때가 2월 27일이었고 법상 2월 28일이 어차피 수사 만료일이었죠. 그러니 27일에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수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27일에 통지를 받고 마지막 28일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날 이 특검법 제9조 제5항의 사안으로 되어서 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특검은 법에 따라 인계 작업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앞으로 수사를 더 신속하게 해서 공소제기를 하겠다. 또 검찰과 함께 수사를 해서 공소유지를 하겠다 하는 것은 죽어도 나가지 않겠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생떼에 불과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특검법에 따라 2017년 2월 28일 그 당일에 즉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계를 하는 경우에 특별검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특검법을 고의로 위반해서 그리고 권한 없는 수사를 하겠다. 권한 없는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또 이 불승인 이후에 또 다른 위법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2017년 2월 24일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다음 달 초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특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역대 11번의 특검 중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수사기간 뒤에 한 경우는 없었다. 한겨레 신문조차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2월 27일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 결정이 나온 그때로부터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인계 작업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래 특검은 그 보고를 몇 가지 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하나는 사건의 대국민 보고, 또 하나는 사건의 처리 보고, 그리고 회계 보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검이 사건을 인계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박근혜 특검법 제12조는 사건의 대국민 보고를 규정합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본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는 수사 과정의 브리핑입니다. 따라서 수사 기간이 끝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특검이 하겠다는 보고에서 대국민 보고는 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건의 처리 보고는 특별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인계받은 검사장이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것은 대국민 보고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는 서면 보고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회계보고 등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특별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장, 인계받은 검사장이 하는 것이며 대국민 보고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는 서면 보고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규정이 따로 없고 결과 발표가 수사에도 해당되지 않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3월 초에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한겨레 2017년 2월 24일.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문을 2017년 3월 6일에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3월 6일에 이르러서 했는데 여기에서 검찰에 이관한 사건으로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사건 및 정유라 입시 및 학사 비리에 관한 사건, 이것은 검찰에 이관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박영수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도 쭉 나열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거기에 또 몇 사람이 있고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 비선 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이렇게 이 내용들을 박영수 특검이 공소제기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은 그 박근혜 특검법 어디에도 그 사건을 인계한 특별검사가 또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 요청을 해서 불승인 결정을 받은 특별검사가 또 이 법 자체에 2017년 2월 28일까지 수사기간이 만료된 특별검사가 대국민 보고를 할 수 없게, 그러한 규정이 어디에도 없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 6일 박영수 특검은 법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로 최종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것입니다. 한겨레의 보도를 미루어 볼 때 이 발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박근혜 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한 이유가 그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것은 철저히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앞에서 소개한 특검이 공소 제기한 그 목록들 가운데 2017년 2월 27일 불승인 발표 이후에 한 공소 제기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와 별도로 박영수 특검이 공소 제기를 한 모든 사건 가운데 박근혜 특검법 제2조를 벗어난 그러한 사안은 역시 무효가 됩니다. 그러한 공소 제기는 무효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법 제19조 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 제기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상설특검법에서 직무범위를 벗어난 특별검사의 공소제기는 무효다 하는 것이 박근혜 특검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설특검법은 박근혜 특검법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지금도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앞에 소개한 경우와 같은 이유로 이 경우에 당연히 그러한 공소제기는 무효가 되겠다. 물론 박근혜 특검법 제2조 사항을 벗어난 것은 특검이 처리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밖이라는 것은 다른 법적인 근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공소제기를 한 목록 가운데 박근혜 특검법 제2조를 벗어난 공소제기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박영수 특검의 존속기한 그리고 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